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0년이 걸립니다. 북부의 중심 도시 포르투에서는 그보다 더한 30년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모든 게 5년이면 가능했습니다. 지금 포르투갈 청년 절반 이상이 30대가 넘어서도 부모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독립 자체가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불리던 포르투갈은 어쩌다 자국민조차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포르투갈이 어떻게 낙원에서 생존의 땅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위기는 사실 아주 최근에 터진 일이에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많은 현지인들이 이곳을 꽤 괜찮은 곳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빠르게 무너졌는지 이해하려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4년 포르투갈은 막 독재 정권에서 벗어났어요. 독일이나 프랑스가 수십 년 현대적 경제를 구축하는 동안 포르투갈은 거의 제로에서 시작해야 했죠. 당시 포르투갈 살 사람들은 하루에 9달러도 안 되는 돈을 벌었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래도 나라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고 새로운 고속도로와 다리들이 건설되면서 포르투갈은 눈에 띄게 변화했죠. 사람들 눈에도 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조업이나 고급 기술 산업 같은 것들 말이죠. 대신 이 나라는 점점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고 있었는데 특히 한 분야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바로 관광 산업이에요. 1990년대 내내 포르투갈 정부는 자국을 관광지로 공격적으로 마케팅했어요. 알가르브나 리스본, 포르투 같은 도시들을 전면에 내세웠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이 되자 관광은 포르투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관광 수입이 거의 배로 뛰었거든요. 2000년에는 60억 유로였던 게 2005년에는 110억 유로가 됐어요. 관광이 성장하자 건설도 함께 붐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호텔과 리조트, 휴양용 부동산들이 해안선을 따라 우후죽순 생겨났죠.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적절한 산업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정말 부자가 됐거든요. 포르투갈은 유럽의 낙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런 의존도 증가는 천천히 시한폭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폭탄은 2008년에 터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르투갈을 벽돌로 내려친 것처럼 강타했거든요. 이 나라는 튼튼한 산업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신 관광과 건설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제 붕괴를 맞이한 겁니다. 2011년이 되자 포르투갈은 IMF와 유럽연합으로부터 780억 유로라는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어요. 건설 산업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치솟자 정부는 빠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단 하나의 산업이 포르투갈을 재난의 끝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죠.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이건 관광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다시 한번 올인했는데 이번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2012년 정부는 악명 높은 골든비자 제도를 시작했어요.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투자 대가로 거주권을 제공하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져오면 그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로 흘러들어갈 거라는 계산이었어요. 포르투갈은 부유한 외국인들의 글로벌 핫스팟이 됐습니다. 이 제도 하나만으로 10억 유로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이 성공 아래에는 심각한 위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집들이 그냥 바닥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집들은 더욱 비싸졌죠. 골든비자 제도가 시작된 이후 10년 동안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 250% 이상 올랐습니다. 평균 소득은 정체된 시기에 말이죠. 이 비자들은
유럽연합 밖의 투자자들이 포르투갈에서 거주 비자를 받고 투자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곳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집을 리모델링 해놓고 비워두는 거죠. 많은 경우 그 부동산들은 계속해서 되팔리면서 주택시장에 왜곡을 만들었고, 이게 현재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판매자들도 전략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골든비자 투자 기준인 50만 유로에 맞춰 책정했어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거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정확히 이 금액으로 거래되는 부동산 수가 60%나 증가했거든요. 이 때문에 많은 포르투갈 시민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위기가 전부 정부의 비자제도 탓만은 아니에요. 동시에 포르투갈의 관광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포르투갈에 오는 관광객 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구가 1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2024년에는 약 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어요. 이게 국가 GDP의 거의 20%를 차지하는데 매년 600억 유로 규모입니다. 참고로 이 비율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예요. 이웃나라인 프랑스와 스페인도 관광 중심지이긴 하지만 이 수치가 그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광이 분명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동시에 지역 전체를 되살리기도 했어요. 금융위기 이후 도시의 많은 부분이 경제적 자유 낙하 상태였거든요. 거리와 건물들이 황폐해져 있었죠. 하지만 관광분과 함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역사적 건물들을 복원하고 많은 지역에 절실히 필요했던 돈을 가져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생명줄이었습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사업체들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경제를 더 큰 재앙에서 구했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쳤어요. 그냥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광이 일자리를 만들긴 했지만 주로 저임금이고 계절성 분야였거든요. 평균적인 관광업 종사자는 한 달에 1,200유로 정도를 버는데 이건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임대료를 내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에요. 알가르브는 포르투갈에서 가장 관광에 의존하는 지역인데 많은 관광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살 여유가 없습니다. 몇몇은 주택이 아직 어느 정도 저렴한 내륙 지역에서 편도로 몇 시간씩 통근하고 있어요. 실제로 관광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대부분은 소수에게만 돌아갑니다. 이미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붐을 이용할 수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선진국 중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광 붐이 바로 이걸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관광객들은 어딘가에 머물 곳이 필요하죠. 호텔과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숙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지인들을 위한 장기 주택 옵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포르투갈의 주요 도시들은 관광객용 아파트로 가득해요. 2020년에 이들이 전체 주택 재고의 11%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알파마 같은 역사적 지구에서는 이제 집의 60%가 단기 임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만 명의 부유한 외국인을 데려온 골든비자 제도까지 더해지니까 포르투갈 시민들이 자기 나라에서 집값에 밀려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지난 4년 동안만 봐도 리스본에서는 가격이 57% 급등했어요. 포르투에서는 무려 61%나 올랐고 알가르브에서는 51%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런 가격 상승이 집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주택 보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거든요. 가구당 1.4채의 주거지가 있어요. 집을 사는 것도 별로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예요. 리스본 같은 도시에서는 2023년에 팔린 모든 집의 3분의 1이 외국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리스본 역사 지구의 3분의 1이 비어 있었어요. 집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포르투갈은 확실히 더 많은 건설이 필요하긴 해요. 불행히도 이 나라는 유럽에서 건설률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년간 주민 1000명당 새 집이 11채밖에 안 지어졌거든요. 여기에 유럽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계획 규제 시스템과 환경 보호, 건설 소음 규제까지 더해져서 이 숫자를 더욱 낮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 두 요소를 합치면, 즉 수요의 폭발과 엄격하게 제한된 공급을 합치면 한 가지는 거의 보장됩니다. 치솟는 가격이죠. 국민의 50%가 한 달에 1,000유로도 못 버는 나라에서 대도시에서 사는 건 완전히 감당 불가능해졌어요. 이 나라의 월 최저임금은 840유로입니다. 하지만 포르투 같은 대도시에서 원룸 아파트의 평균 비용은 1,100유로예요. 대부분의 인구에게 주택 소유는 이제 먼 꿈이 됐고 임대는 재정적 악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25세에서 34세 사이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편안함이나 독립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포르투갈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3명으로 떨어졌는데 이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예요. 이로 인한 결과는 이미 눈에 보입니다. 포르투갈의 인구는 2010년부터 줄어들고 있거든요. 매년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요. 시골 지역에서는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젊은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다른 유럽 연합 국가로 떠나면서 마을 전체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관광의 거대한 물결이 이 나라를 대다수 시민들에게 완전히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 주택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들이 부분적으로 만든 위기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사실 2022년에 정부는 배를 더 키웠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노마드 제도를 시작한 거죠. 이건 원격 근무자들이 포르투갈에 살면서 세금 혜택과 저렴한 생활비를 누릴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자격을 얻으려면 노동자들이 최소한 한 달에 2,800유로를 벌어야 하는데 이건 포르투갈 최저임금의 4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자국민들을 처벌하려는 또 다른 시도처럼 보이는데 이게 부유한 외국인들의 대규모 유입을 만들어냈고 동시에 현지인들이 주택을 확보하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부과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집만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게 아니에요. 피델리다데를 예로 들어보죠. 1808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포르투갈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보험회사로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신뢰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포르투갈의 금융과 경제 구조에 깊이 뿌리박힌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뭔가 바뀌었어요. 회사가 매각됐는데 포르투갈 구매자에게 팔린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복합기업인 포선 인터내셔널이 80%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통제권을 가져갔어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권까지요. 이건 단순한 사업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였죠. 포르투갈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들이 외국인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포르투갈 에너지 공사, 이 나라의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가 중국 구매자들에게 팔렸습니다. 그 이후로 에너지 가격이 반복적으로 인상됐고 이미 치솟는 임대료로 고생하던 가구들을 더욱 압박했죠. 모타엔질, 주요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는 자본의 30% 이상을 중국에 팔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넘겨줬습니다. 패턴은 명확해요. 포르투갈이 자산을 조각조각 팔아넘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이런 외국인 인수는 똑똑한 사업 행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오고 포르투갈 판매자들에게 빠른 이익을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광범위한 결과를 가진 위험한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포르투갈 자산을 사면 그들은 일방적인 부의 흐름을 만들어요. 한때 포르투갈 경제 내에서 순환하던 이익이 이제는 국제 주주들과 외국 본사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었던 돈이 대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국적 기업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어요. 더 우려스러운 건 필수 산업에 대한 통제력 상실입니다. 핵심 부문들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가면서 포르투갈 정부는 점점 더 손이 묶이고 있거든요. 효과적으로 규제하거나 국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된 거죠. 에너지와 보험,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결정들이 이제 리스본이 아니라 베이징이나 뉴욕의 회의실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매각은 최악의 순간에 일어났어요. 오늘날 포르투갈은 완벽한 폭풍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한때 저렴한 낙원으로 찬사받던 나라가 자국민들에게는 살 수 없는 곳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주거비는 치솟았고 임금은 정체돼 있으며 포르투갈의 구원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외국인 투자가 대신 현지인들을 그들의 집과 커뮤니티에서 몰아내는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르투갈의 시위들은 단순히 주거 문제만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으면 포르투갈은 다음 세대가 미래를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될 위험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부모님 집에 갇혀 있거나 아예 나라를 떠나야 하는 곳 말이죠.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 깊이 뿌리 박힌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포르투갈이 자국민들을 밀어내고 외국인부를 선호하는 길을 계속 갈 것인가요?